자, 이재명 대표는 어제요. 또 그 실시간 당원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에는?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군요. 이제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4월 10일에 있거든요. 자, 총선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벌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건 개인이 하는 소리예요. 지금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거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내년 총선 결과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거고 우리 민주진영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고 개인으로서 이재명의 인생도 결정나겠죠.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저에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치 단결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 결과는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뿐더러 개인으로서 이재명 인생도 결정할 것입니다.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나에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 얘기인 즉슨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 때까지 당 대표직을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런 해석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대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맥락을 봤을 때는 지금 대표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결단들이 뭐 뒷받침돼 있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야당의 대표로서 내년 총선에 대해서 그 총선 리스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반드시 야당이 좋은 성적을 거둬야만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 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 본인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뭐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했다라고까지 보기에는 좀 억측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당대표가 작년 전당대회에서 77%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이 된 당대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일단 원칙인 것이고 말고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사퇴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결단설에 대해서는 그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대표가 원칙적인 입장에서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연히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 당 대표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사실 최근에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의 친명계, 비명계 의원들의 생각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라 뭐하라 이런 뭐 움직임이 살짝 있었나 봐요. 예. 그런데 이게 별무소용으로 돼버렸어요. 이낙연 대표 때 당대표 최고위원 임기가 분리되어 있는 당헌당규 개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그만두더라도 최고위원 임기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당대표를 그만두란 얘기는 디스어피어런스 사라졌습니다.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은 물러났고 예. 문재인 대표는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지금 이 상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예. 그 바로미터는 뭐냐? 예, 바로미터. 그거는 민심이죠. 자, 이렇게 다릅니다. 정청래 최고는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살짝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다 소용이 없는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랬고 조홍천 의원은 퇴진론을 또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약간 좀 결이 다르죠, 두 사람의 목소리가. 그런데 저희가 어제 잠깐 짚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친명의 핵심 중진 의원이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이 로드맵대로 과연 될까요? 올해 말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그리고 민주당은 내년 초에 비대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내년 4월 10일에 있는 총선을 치르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니 비대위 체제로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치른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인천 계양을의 배지 아니겠습니까? 다음 총선에는 불출마 선언을 한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 그리고 2025에서 2026년 이 기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고 대선 재도전의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2027년 3월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다시금 출마한다. 이게 친명계 핵심 중진이 밝힌 로드맵입니다. 장해찬 위원께서는 지금 이 로드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웹소설 작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먼저 소설 듭니다. 같습니까? 네, 제가 쓰는 판타지 소설과 비슷한 어허. 내용인 것 같고요. 저거 이제 친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비공개로 밝힌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정가에는 좀 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 이야기를 들은 비명계 의원들도 선뜻 동의를 못하는 게 구체적인 시점이나 약속이 없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가을에 퇴진하는데 비대위는 왜 내년 초에 들어섭니까? 그러면 원내대표가 뭐 대행 체제로 정청래 의원 등 지금 최고위원들과 함께 지도부를 계속 구성한다는 건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대안인 것 같고요. 이재명의 총선 불출마나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명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해도 믿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이 정성호 의원이 아무리 친명계 좌장이라고 해도 저런 이야기 하는데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이나 지금 친명 계속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의원들이 별로 동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들은 핵심적인 이야기, 이 핵심. 이야기 제가 민주당 이제 전직 국회의원분께 들은 건데요. 예. 저 시나리오 기사 이야기하면서 예. 저럴 사람이면 애초에 개항에 출마 안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출마 안 했다 국회의원 선거에. 대선 지고 본인이 선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했는데 참패하고 꿀지역구인 개항 가고 그다음에 또 전당대회까지 기어코 나온 분 아닙니까? 그간의 행보를 보면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이미 비명계와 약한 친명계 사이에서는 다 펼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지금의 어떤 이 비명계의 퇴진 요구, 당 지지율이 계속 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소설 같은 미봉책이지 현실적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께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뭐 지금 장 최고위원께서는 소설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뭐 물론 이제 근거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올해 말에 뭐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당원 당규 내용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당원에 보면 당 대표의 임기가 8개월 미만이 남았을 때 당 대표가 거리가 되게 되면은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중앙위원회에서 당 대표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8개월 이상 임기가 남아 있게 된다면 그러면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전당대회를 다시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 또 야당 의원들 중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의 임기가 8개월 미만으로 남은 시점이 이제 질서 있게 퇴진이 되는 시점이 아니냐라는 이제 근거들로 이제 함께 이야기들이 그렇군요.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저도 일단 장최고 의원님 말씀처럼 저 이야기 자체가 어떤 타임테이블 자체가 지금 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좀 아니고 근거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장현주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제 얘기를 나오셨는데 참고로 이재명 대표의 대표 임기가 내년 8월까지입니다. 8월. 그죠? 그러니까 8개월 뭐 미만 이 얘기는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제 그겁니다. 올해 연말이면 12월이고 이 대표 임기 내년 8월까지니까 이제 8개월 안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이제 그 얘기라는 거 좀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우리 김수경 교수 또 이어서 한 말씀 듣죠. 저도 저 소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렇게 질서 있는 퇴장이 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한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아바타로 말해질 수 있는 누군가를 비대위에 심든해서 결국은 공천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은 계속 행사될 것이라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만큼의 이야기가 얘기되는 이유는 뭐냐. 예. 이재명 대표가 여태까지 책임진다는 말을 했지만 사실상 책임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지어왔기 때문인데요. 독특한 방식으로 책임을 지어왔다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에서 패배를 했을 때 예.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보통은 자기의 부덕, 자기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있잖아요. 근데 예. 본인은 어떻게 책임을 졌냐면 지선에 나가서 자기가 보궐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는 방식으로 책임을 졌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보셨지만 어떻게든 총선의 책임은 다 자기가 지게 되지 않겠냐. 그걸 이겨야만 한다. 그건 다 자기의 책임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때 보통 도의적 책임을 지면 뭐 물러나거나 한 발짝 물러서 있거나 하는데 오히려 총선에서 내가 이기는 걸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마치 어떤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CEO가 네.
내가 더 열심히 경영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방향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뭔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자기의 무언가를 내려놓거나 내어놓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자기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전 언어 노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